플랜트 패러독스, 식물의 역습에 대해서 건드리 박사 지음, 이영애 옮김 양준상 감수로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왜 하필 지금일까? 이 네 가지 격변 중에서 네 번째만이 현대의 변화에 기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지금에서야 렉틴에 훨씬 더 민감해진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복잡 미묘하다. 앞선 단락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가 렉틴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렉틴. 이 변화에 대해서 봅시다. 변화의 속도는 극단적으로 빨라져 적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체내 미생물의 능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준비하는 데 확실하다고 입증된 여러 가지 방식을 버리고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반조리식품을 선택했다. 식단 구성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가공식품에는 옥수수, 대두, 밀 등 렉틴이 가득하다. 인간이 받는 렉틴 부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와 동일한 50년의 기간 동안 제초제, 살생물제, 약물, 비료, 식품 첨가물, 피부관리 제품을 비롯한 엄청난 화학물질들이 체내의 정보 전달 체계와 내장,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켰다. 그런 화학적인 과부하는 곡물, 콩과 식물, 기타 렉틴 함유 식물을 처리하는 당신의 능력을 저하시켜 왔다. 나는 당신이 건강한 미래를 오래 누리려면 아주 기본적인 수준으로라도 과거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했으면 한다. 오늘날에 공급되는 식량은 수세대에 걸쳐 사람들을 지탱해온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단 50년 만에 다음과 같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지금 가공식품의 형태로 된 밀, 옥수수, 콩을 먹고 있다. 이런 식품이 녹색 채소를 비롯한 채소 등 가공 처리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대체했다. 평균적인 가정의 식비 중의 43% 이상이 외식으로 소비된다. 1970년 26% 이하였던 것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반조리식품, 미심쩍은 성분이 가득한 초가공식품, 테이크아웃 식사에 점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특정한 렉틴 함유 식품을 먹는 데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방법을 잊어가거나 무시하고 있다. 식물 대부분이 화학 비료로 자란다. 병충해에 더 강하고 더 빨리 익고 흠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차단하고 생산을 늘리고 생산물을 먼 거리까지 쉽게 옮기도록 조작을 가한다. 몸에 좋은 채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토양세균의 도움으로 자랐지만 이들 박테리아는 현대적인 농업기술과 살생물제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당뇨와 대사증후군을 막는 아연과 마그네슘 등 토양의 주요한 구성 요소 역시 함량이 크게 저하되었다. 일반 의약품과 처방약, 공기청정제, 손세정제 등 수많은 교란 물질들이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물질은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렉틴 섭취의 부정적 영향을 악화시킨다. 몸에 좋은 음식의 재정의. 건강은 식습관에 좌우된다. 식품의 선택과 양은 물론 조리법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질환을 앓던 내 환자들은 대부분 이미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환자들을 위한 식이 프로그램에는 밀가루, 설탕, 감자, 우유와 같은 백색 제품이 배제되고 특정한 통곡물과 콩과 식물 등의 갈색 식품이 제한적으로만 들어갔다. 하지만 이후에는 모든 곡물과
유사 곡물, 키노아, 메밀 등 두부, 완두콩 등 콩 제품을 비롯한 모든 콩과 식품을 배제하자 환자들이 훨씬 나아졌다. 몸에 좋은 식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많이 제거할수록 환자들은 건강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제2형 당뇨, 관상동맥 질환, 섬유 근육통, 자가 면역 질환은 물론 악성 종양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렉틴을 함유한 식품을 비롯해 많은 음식에는 좋은 속성도 있고 나쁜 속성도 있다. 게다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렉틴에 대한 내성이 다르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은 장 내벽, 체내 미생물의 건강, 미생물이 면역 체계에 내리는 명령에 크게 좌우된다. 나는 체내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렉틴이 돌격대장을 맡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유기농법으로 키웠더라도 렉틴 함량이 높은 특정 식품들은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 학술지에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식단에서 렉틴을 빼자 자가 면역 질환이 치유되었다. 이러한 주장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증거들이 매일 우리 병원의 대기실을 드나들고 있다. 한 연구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들에게 단식을 지시했다. 그 기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이 사라졌고 이후에 완전 채식을 시키자 환자 절반이 호전 상태에 들어갔다. 이는 장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완전 채식을 하는 환자들의 절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재발되었다. 사실 내 연구는 렉틴이 많은 이 함유된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을 재정의해야 한다. 글루텐 프리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밀보리, 호밀, 특히 귀리에서 자주 발견되는 단백질인 글루텐은 최근 들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제 당신도 알다시피 글루텐은 무수한 렉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밀보리, 호밀, 귀리를 모두 혹은 그 중에 하나라도 먹는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장 문제인 셀리악병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브레인 포그, 관절 통증, 염증을 비롯한 다양한 증세로 글루텐 민감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모든 글루텐 식품에는 렉틴이 들어있지만 모든 렉틴 식품에 글루텐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거의 모든 곡물과 유사 곡물에 글루텐과 같은 렉틴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렉틴에는 수천 가지의 종류가 있다. 불행히도 서구식 식단에는 렉틴이 가득하다. 더구나 글루텐보다도 더 치명적인 렉틴이 많이 존재한다. 소위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제품에는 렉틴이 잔뜩 들어있다. 이는 내가 병원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글루텐 프리, 하지만 렉틴 프리는 아니다. 식단을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소화기의 문제나 저체중, 과체중 등 건강성의 문제에 시달리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사실 체중 증가는 글루텐을 배제하는 시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결과이다. 또 글루텐을 배제하는 시기에 따르는 문제는 더 있다. 우리는 보통 글루텐을 먹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식단에서 글루텐을 배제시키면 이들 박테리아의 식량 공급원이 사라지면서 글루텐을 소화시키는 미생물들이 떠나게 된다. 그러다 다시 글루텐을 먹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마약만을 위험한 밀 중독. 당신이 처음으로 만난 글루텐은 아마도 밀이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밀은 체중 증가를 촉진하는 속성 때문에 1만 년 전 살이 덜 찌는 다른 곡물들을 제치고 인간의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악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셀리악병이나 그보다 조금 덜한 글루텐 민감성으로 진단된 사람 등 모든 인간에게 밀은 좋지 않다. 소처럼 도축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살찌우기 위해서 농부는 곡물과 함께 소량의 항생제를 먹인다. 항생제가 곁들여진 곡물은 인간에게도 같은 효과를 낸다. 배가 불룩 나오게 하고 몸살이 처지는 건강 통계를 만드는 데 큰 몫을 한다.
미국 질병통제본부에 따르면 성인의 70.7%는 과체중이고 이 중에 약 38%가 비만이다. 20년 전 비만한 사람의 비율은 20%에도 못 미쳤다. 슬프게도 과체중은 인간의 표정이 되었고 렉틴은 비만의 위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면역관 글루텐이 영양과 건강면에서 말썽꾸러기로 떠오르면서 로버트 애킨스 박사와 아서 에거스톤 박사가 주장한 저탄수화물 식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밀가루 똥배의 저자 윌리엄 데이비스 박사와 그레인 브레인의 저자 데이비드 펄 머터는 그들의 책에서 곡물을 삼가면서 밀 중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밀 속 글루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글루텐은 퍼즐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당신은 이미 미래에 도사리고 있는 은밀한 악당 WGA를 만났다. 분명히 말하자면 WGA는 글루텐과 관련이 없다. 흰빵에 글루텐은 있지만 WGA는 없는 반면에 통밀빵에는 이 두 녀석이 모두 들어있다. WGA는 비교적 크기가 큰 다른 렉틴에 비해 유난히 작은 단백질로 장 내벽이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렉틴에 비해서 장 내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WGA를 섭취하는 데 따른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슐린처럼 행동해서 지방세포에 당을 주입시켜 정상적인 뇌분비 기능을 방해한다. 지방세포에 주입된 당은 고지방으로 변해서 체중을 늘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두 번째로 당이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더 많은 체지방을 만들고 근육에 대한 영양 공급을 차단한다. 세 번째,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한다. 네 번째, 활성산소를 방출해서 염증을 유발한다. 이는 장내 점액질 내벽을 얇게 만든다. 다섯 번째, 다른 단백질과 교차 반응해서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항체를 만든다. 이러한 항체는 글루텐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항체와는 다르다. 여섯 번째, 혈액 내 관문을 가로지면서 결합한 다른 물질까지 이동시켜 신경학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일곱 번째,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를 구분 없이 죽인다. 여덟 번째, DNA 복제에 개입한다. 아홉 번째, 플라그가 쌓여서 동맥이 단단해진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 이는 주류 의학에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열 번째, 인플루엔자와 기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점액질 벽 속에 시알산에 결합해 장을 통해 몸속에 들어오게 한다. 11번째, 신염의 발병에 기여한다. 그렇다면 WGA를 피할 수 있을까? 통곡물과 통곡물 제품을 피하면 된다. 통곡물 유입 사건의 전막. 통곡물이 건강식으로 여겨진 것은 불과 몇십 년 전부터이다. 이것을 생각해보라. 몇 년 전 분쇄 기술로 밀을 비롯한 곡물의 섬유질 조직을 제거할 수 있게 된 이래 특권 계급은 흰빵을 먹었다. 현미와 통곡물로 만들어진 갈색빵은 소장농들에게 주었다. 곡물을 정지하는 목적은 빵을 하얗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통곡물은 섬유질을 벗기는 곡물보다도 렉틴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제 곡물을 먹을 때에 속이 더 편하다. 현재는 모두가 현미가 흰쌀보다 몸에 좋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주식으로 쌀을 먹는 40억 명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현미의 외피를 벗겨서 하얗게 만든 후 먹어봤다. 어리석어서여일까? 똑똑해서이다. 외피에는 렉틴이 들어있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수천 년 동안 렉틴을 제거해 온 것이다. 전통적으로 아시아인은 미국인보다 비만, 심장질환, 당뇨병에 덜 시달린다. 당신이 과체중이라면 통곡물이 좋다는 신화를 믿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 안타깝게도 통곡물 제품의 부흥은 우리 시기에 WGA와 다양한 렉틴을 재도입시켰다. 1894년 의사이자 요양원 원장
이런 존 갤로그 박사는 환자들에게 통곡물을 먹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환자들이 통곡물을 거부하자 그와 그의 동생인 윌키스 켈로그는 통곡물 즉 옥수수를 콘플레이크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다. 몸에 좋은 아침 식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차가운 시리얼이 건강한 아침 식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탄생한 것이다. 통곡물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은 50년 전 히피 푸드 패디스트 식품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일부 영양학자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통곡물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추천받고 몸에 좋은 통곡물이라는 유혹적인 문구와 함께 아침 식사의 주류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는 오히려 우리의 장기 전체에 피해를 가져오며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한다. 통곡물 식품과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로 렉틴 노출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프랑스인들은 흰 밀가루로 만들어진 바게트를 먹고 즉 포도주를 마시고 버터를 즐기는데도 살찌지 않고 미국인들을 괴롭히는 건강상의 문제, 특히 심장질환을 잘 겪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이다. 이는 프랑스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중년 남성의 심장질환 발병률은 미국 중년 남성의 절반에 불과하며 그들의 평균 수명은 미국 남성보다 2년 반이나 길다. 하지만 프랑스인이 미국인보다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심장질환을 덜 일으키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WGA를 소비하지 않는 데 있다. WGA, 통곡물 중심으로 하는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만든 흰빵을 먹고 흰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는 소량만 먹는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는 식사의 첫 코스이며 미국에서 변형시킨 것과 같이 메인 요리가 아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살찌지 않거나 혹은 살찌더라도 미국인들만큼 비대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음식과 문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많은 곳을 여행했다. 슬프게도 그들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아 관광도시의 경우의 통밀 파스타가 메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군요. 이제 렉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통곡물에 있는 그 독소 렉틴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자가 면역증이라든가 대사증후군 등등등등 이러한 우리의 부작용으로 우리가 비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예, 정리가 되겠습니다.